풀을 더 덮어야 되겠냐. 뭐 4일까지 준비하고 대단한 교육이 아닌데 참 괜찮을까요? 수학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예, 잠깐 뭐 바로 해도 되죠? 저 오실 분 없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해도 되죠? 마이크를 왜 준비 안 했어? 아니, 말거 없어도 돼요. 있잖아요. 저희 오늘 그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찾아뵙게 되었고요. 저는 강원도 사회부경제지원센터에서 협동조합 팀에 근무하고 있는 김가울이라고 합니다. 저희 센터는 그 협동조합 팀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마을지역이랑 사회자치팀이 별도로 있고 이렇게 뭐 운영하시면서 설립이나 운영과 관련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기도 하고 혹은 이제 창업 단계에 계신 분들을 육성하는 사업도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사회적 금융이라던가 이러한 것도 제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국감이라던가 이런 활로 세계도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궁금하시면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시면 바로 홈페이지가 뜨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오셔가지고 다양한 사업 안내라던가 공지사항 한번 확인해 주시면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협동조합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일반 협동조합이라던가 사회적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좀 어느 방향으로 가셔야 될지 아직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셔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거하고 네. 뭐 이렇게 업무 보는 거, 네. 뭐 사무 작성 요령 뭐 그런 것도 말씀하셨었는데. 아, 네네네. 네. 근데 사실 사무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인 틀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을 좀 고려해 보셔야 된다. 근데 이거는 아마 실무 단계에 들어가셔서 직접 그거를 수행하실 때 좀 더 와닿으실 거여서 그때 한 번 더 협동조합은 혹시 교육을 들어보시거나 하신 적 있으실까요? 처음 들어보신 거예요? 이 중에 혹시 협동조합 운영하고 계신 분 안 계세요? 하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어. 아, 어디 네? 운영하고 계세요? 제주 평창 몽골 협동조합. 아, 그리고 뭐 영농조합 법인 소속이라든가 뭐 미탄 주민 주식회사 이렇게 뭐 참여는 하고 있는데 직접 뭐 이렇게 알아보고 하는 거는 이제 또 그 협동조합에 대해서 뭐 차이가 다른 게 있는지도 그렇고. 협동조합은 아시다시피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는 조직을 의미를 해요. 근데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는 달리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1인 1표대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이신 거이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도 물론 그게 일반 협동조합이든 사회적 협동조합이든 반드시 사업을 영위를 해주셔야 되고 그 사업에서 수익이 나는 것들을 통해서 뭐 내부 구성원들이 배당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일반 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배당이 불가능한 체계로 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으로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서 조합원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체라고 제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랑 비슷한데요. 주식회사는 그 주식을 소유한 그분들, 즉 주주라고 하는 분들이 소유하게 되어 있는 형태이잖아요. 근데 협동조합은 투자금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한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하나 더 넘어가 보시면 협동조합이랑 주식회사의 차이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협동조합은 근거 법령이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주식회사는 아시다시피 상법이 가장 상위에 운영입니다. 협동조합은 소유자가 조합원이시고요. 조합원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1자 이상의 출자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한 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사실 제가 살 수 있는 만큼 다 살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협동조합은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최대 출자 비율이 있으세요. 그래서 총 우리가 100만 원 정도를 했다라고 하시면 한 분이 내실 수 있는 출자
의결권은 주식회사는 내가 그 좌수를 산 만큼 의결권이 발생하는 구조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산 만큼 내 의결권이 세지는 구조인데 협동조합은 내가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 의결권이 주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1인 1표대로 민주적으로 운영되셔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일반 협동조합은 보통 저희가 배당이 가능한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배당이 가능한 영리법인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단법인 아시죠? 사단법인과 동일하게 비영리 법인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조직체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크게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나뉘는데 일반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필요가 가장 우선시되는 조합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이 5분이 모이셔서 우리는 숙박업에 들어가는 그러한 도구들이나 뭐 자재들이나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구매를 해서 원가를 절감하고 우리는 있는 상태로 더 많이 하겠다. 그런 방식으로 모였다라고 하시면 보통 생산자 협동조합의 형태가 많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합원의 필요가 좀 우선시 되는 조직을 의미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필요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마을의 돌봄을 함께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좀 공익적인 목적을 띄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좀 더 그리고 배당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이윤을 나눠가는 구조가 아니라 우리는 조합원 이외에 지역사회와 함께 나눠가는 구조가 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방향성이나 목적성이 조금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저희가 흔히 아는 뭐 국토교통부, 뭐 보건복지부, 교육부 이러한 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사안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 협동조합은 그냥 시군에 가셔서 담당 과에 신청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신고 확인증을 주실 거고 그 신고 확인증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러한 법인체를 만들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등기를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고 사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아까 이제 부처 인가사항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사업이다라고 하시면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으셔야 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뭐 농림축산부와 관련된 사업이다라고 하시면 농림축산부의 인가를 받으셔서 진행을 하실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시다시피 부처가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회적 협동조합은 인가를 받기까지 좀 기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죠. 그래서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신청을 한 기준으로 주말 공휴일 다 제외하고 20일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 주말 공휴일 다 제외하고 신청일자 기준으로 60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꼬박 거의 한 3달 정도, 최소 3달 정도가 걸리시는 거고요. 그 기간 안에 서류 보완이 필요하거나 뭔가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그 기간만큼 또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협동조합은 금융이나 보험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건 사회적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이기는 하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크게 사업의 종류가 우리가 주력하고자 하는 주사업이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기타 사업, 이렇게 주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주사업의 종류에 따라 인가 부처가 정해지는 형태로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 관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주사업으로 우리가 공영주차장 운영 사업을 하겠다, 뭐 시와 관련된 아니면 혹은 이제 관광지와 관련된 공영주차장 운영 사업을 하겠다라고 기재를 하셨다라고 하시면 기타 사업으로 뭐 다른 사업들을 기재하실 수도 있어요. 뭐 식음료 판매 사업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뭐 조합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협동조합이라면 반드시 하셔야 되는 필수 사업 3가지를 추가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총 우리가 4가지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주사업이 하나이고 기타 사업이 3개라고 가정을 하면 전체 사업은 4가지 사업을 다 했을 때의 사업량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사업량 중에 우리가 주력하고자 하는 주 사업으로 반드시 40% 이상을 지출하시거나 혹은 40% 이상의 사람에게 우리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혹은 고용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간다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하시면 일자리 제도, 지원 제도를 받는 거고 우리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라고 하시면 취약계층 사회 서비스 제공형 이렇게 유형이 다르게 들어가시거든요.
사회주택협동조합도 그렇게 5가지 유형으로 좀 구분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우리는 뭐 사업비 기준으로 좀 구분을 하는 게 더 편하다라고 하시면 사업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우리가 하는 주 사업이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라고 하시면 취약계층 사회 서비스 제공형으로, 그리고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일자리 창출의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취약계층 고용형으로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기는 해요. 그게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렇고 일반 협동조합은 하나만 하는 거예요? 일반 협동조합은 그 뒤에 넘겨보시면 저희가 조합원의 유형에 따라서 조금 일반 협동조합의 형태가 좀 다양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만 일반 협동조합은 유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반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 하나의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구성할 수 있는 구성원의 유형에 따라서 사업의 종류가 조금씩은 변화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산자가 다 모여서 만든다라고 하면 생산자들의 가장 큰 목적은 원재료 공동구매를 통해서 원가 절감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산 공유를 해서 규모 효율을 달성하거나, 뭐 공동 판매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겠다라고 하는 특정한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생산자분들은 비싼 가격에 팔고 뭔가 많이 남기고 이렇게 하시는 게 주 목적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자들이 모여서 만든다라고 하시면 그러한 목적에 따라서 사업들을 아마 이행을 하시게 되실 거고요. 나는 사업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다라고 하시면 이거는 소비자 협동조합이다라고 해서 이용을 함에 있어서 뭐 특정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형태가 있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사회 서비스를 우리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을 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좀 모여있는 게 소비자 협동조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유형으로 모이는지에 따라서 좀 사업의 종류 자체가 좀 달라지실 수 있어요. 그 드론은 어느 항공청에 어디에 인가를 받아야 돼요? 드론은? 이게 드론 사업이다라고 해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부처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요. 그 드론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하고 싶다라는 목적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드론을 통해서 우리가 방역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 방역 사업이 어느 부처의 사업이냐를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저 방제 틀리고 그 교육 틀리고 촬영 틀리고 다 틀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방제랑 그 드론 관련한 교육을 하시겠다라는 건 혹시 어떤 교육을 의미하시나요? 뭐 드론 교육, 예, 학생들이나 뭐 저 소방 공무원이나 뭐 공무원들 필요한 분들 단체나 뭐 개인. 그래서 촬영은 어떤? 촬영은 뭐 그런데 관광도 들어가요. 관광, 문화 공연. 뭐 홍보 같은 것도 있고. 홍보물 그다음에 촬영인 거. 그런 것도 의뢰 있고. 받아서 촬영하시는 형태이신 건가요? 아니면 네? 의뢰를 받아서 촬영을 하시는 네, 형태? 그럴 수도 있고. 예. 그 뭐 한강 저 강 뭐 무슨 강이라 그러지? 저 강. 영산강 뭐 그런 데도 촬영하는 게 있고 환경 감시. 환경 감시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인명 구조 활동하고 이러는 거는 이제 뭐 그 조난 당했을 때 네. 그런 거는 뭐 그냥 그 뭐라 그러나 사회 우리가 이건 지역사회 서비스 그냥 예. 지역사회 공헌 사업 예, 하실 수 있는 그냥 사업인 거. 그런 게 뭐 그럼 이렇게 이러한 사업들을 하면서 어떤 걸 창출해내고 싶으신 걸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런 교육을 네, 받으신 네.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네. 이 법인세를 만들어서 사업을 운영해 나갈 때 우리의 일자리가 지금 불안정해서 우리의 소득 창출이 목적이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러한 그런 교육을 받아봤더니 좋더라,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람들도 배워서 자격증을 따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명보도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환경관리와 관련된 이러한 신전체 운동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느껴지시는 건데 따라서 좀 달라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처음 뭐 배우는 단계고 이제 들어온 자격증을 밑단에 일종 6명이 일단 따다 보니까 도동 강사님도 뭔가 그래도 활동을 하고 뭔가 하려면 활동작업을 하는 게 좋겠다. 아, 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뭐 소득도 일하는 사람들, 이게 저기 뭐 배당을 하는 거는 좀 사실 뭐 주식회사를 해봤는데 그건 엄청나게 힘들더라고. 업무상도 그렇고 뭐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건 너무 좀 어렵고 힘든 거 같고 그 이렇게 합동조합 내에서 이제 뭐 소득 창출도 되고 뭐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다음에 사회에 뭐 이렇게 기여도 하고 이게 좋은 예, 뭐 그런 취지에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뭐 좋습니다. 어떤 의견인지 말씀해 주시죠. 이게 수요가 많은 편이신가요? 뭐 방대 사업이나 이런. 근데 방제 쪽은 여기가 여건이 저 이게 저 뭐 저 전라도나 뭐 저런 데 쪽으로 평야가 아니래 가지고 좀 전문적으로 한다는 거는 뭐 요 방림이라든가 뭐 진구 뭐 이런 쪽에도 뭐 나갈 수는 있겠지만은 좀 그거는 여건이 좀 그렇게 그리 쉬울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다음에 교육 쪽으로 좀 많이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네. 교육사업 쪽으로. 이게 그러면 기본 자격증이라는 게 그냥 민간 자격증이신 건가요? 아니면 국가 공인? 민간 자격증이죠. 어? 민간이죠. 이제 국가 자격증이지. 이게 그 발급한 데가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했거든요. 국가 자격증. 이 국가 자격증이요? 그 교통안전공단에서 뭐 운전면허증도 그 발급을 하니까 그거 면허증이 민간 자격증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민간 자격증은 아닌가? 아니지. 민간 사설단체에서 하는 게 민간 단체. 자격증은 자격증이 확실하네. 그뭐 다른 자격증이 따로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민간 자격증으로 따로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딱 하나밖에 없잖아. 그 드론 관련돼서 졸업하시는 분이 그것은 끝나지 않았어? 열심히 되는 순간 뭐. 저 국가 자격증이신 거예요? 아래층 아래층 가서 커피를 어디? 아래층 가서 커피를 좀. 더해? 어. 참고를 여름이 낫지 않나? 뭐 조종자, 조종자, 실기평가 이런 거부터 다 보신 거예요? 아니면 이게 다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조종자 자격증 일부 그냥 그거 자격증. 따진 거예요? 여기 있네. 에어컨이 있긴 있는데 뭐 안 열려? 앞에 있는 선이구나. 됐어. 아니 드론이 국가 자격증이야 일반 자격증이야? 내가 딴 건 국가 자격증이야? 네. 알았어요. 네. 누가 들어오고? 누가 경영한테 강사님 전화 안 받아가지고 국가 자격증 맞는 거 같네. 경영은 어떻게 해요? 아니 뭐좀더 잘하니까 그거죠. 어떤 뭐 그건 뭐 지금 검사해 보시는 건가요? 아, 네, 국가 자격증 맞으신 것 같습니다. 맞으세요. 그 드론으로 사업을 하시는 곳들이 음. 좀 있으신데요. 예. 그 보통은 다 일반 협동조합의 형태로 설립을 하시는 거고 혹시 여기서 드론 유지보수 이런 것도 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그런 것도
그런 것도 방향이 되죠. 어쨌든 우리가 그 드론 강사님이 전적으로 이제 계시고 지원을 해주기도 했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도 조합원으로 그분은 이제 차후로, 아니요. 지금 당장은 곤란하고, 뭔 사정이 있어가지고, 차후로 이제 그 계획도 있는데, 어쨌든 그분의 힘을 많이 빌어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초기 단계고, 또 뭐 앞으로 교관도 여기서 나와줘야 되고, 좀 해나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그게 국가 자격증하고 민간 자격증하고 뭐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왜냐면 국가 자격증은 여기에서 이제 발급이 불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교육만 하실 수가 있는 거고 발급은 이제 어쨌든 그쪽에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법인체가 이제 수익 사업을 하기에는 교육만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고 민간 자격증 발급까지 되는 기관으로 등록을 해버리시면 여기가 좀 더 이제 공인된 그러한 교육 시스템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국가 자격증이다 보니까 그거는 아마 불가능하실 것 같고 만약에 혹시라도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그 여기 교통안전공단과 얘기를 하셔서 뭐 평창에는 진짜 여기가 이제 설립이 된다라고 하시면 이 법인체에서 뭐 교육을 수요를 하시고 오시면 뭐 인정을 해준다던가 그런 게 있으시잖아요. 뭐 경찰학원에서 같은데도 뭐 이러한 뭐그 체육시설 중에서 어디서 이제 받고 오면 인정을 해주는데 어디서 받고 오면 인정을 안 해준다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거라서 그래서 교육은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어쨌든 수요가 발생해야 교육도 이제 많이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어쨌든 그 수요가 있으셔야 수익이 나시는 거다 보니까 그게 안 나시면 교육도 운영하기가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 촬영이나 이런 거는 또 많이 수요가 있으신 편인가요? 그거는 발생을 시키도록 우리가 해야죠. 또 뭐든지 제품만 좋으면은 수요는 따라오게 마련이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하려고. 그리고 교육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가르치고 이런 기초 교육이지 뭐 우리가 협동조합에서 자격증 발급하고 그런 교육은 아니죠. 국가 자격증에서도 여기서 발급은 안 되시고 그리고 용월여기 가까운 옆에 가서 시험을 보거든요. 아, 네. 영화. 영화가 보시는구나. 네. 교육은 여기서 받고 시험은 거 가서 다 보고 이랬어요. 우리가. 드론을 만드시는 건 제작, 만드시는 거 제가 수리. 수리는 거 이게 대체로 드론 사업, 드론과 관련해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드시는 분들이 하시는 사업들이 드론 활용 관계 사업,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촬영 사업, 그리고 드론 제조 및 판매가 하나가 있으시고 드론 유지 보수가 하나가 있으시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드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라고 하면 그 업체들이 유지 보수를 할 공간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뭐 연계해서 하신다거나 공공기관이랑 연계해서 그런 하신다거나 사업 구조 짜는 거는 우리가 네. 만들어 짜고 그게 그렇게 나오셔야 일반 협동조합으로 갈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갈지가 좀 정해지시는 그 우리가 이제 토론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일반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런 특성이 있고 이런 장단점이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런 장단점이 있다. 네. 이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를 네. 또 우리가 차후에 네. 만들어서 의논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설립을 네. 추진하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아마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생산자 협동조합으로 생산자 분들이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교육을 하실 수가 있고, 뭐 유지보수로 하실 수가 있고, 직접 투입되실 수가 있는 분들이시다 보니까 그게 가능하실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우리 하고자 하는 의도를 들어가고 일반 협동조합을 할 때는 어떻게 좋겠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떻게 좋겠고 그런 거 좀 이해가 가야 우리가 결정하는 데 좀 도움이 돼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일반 협동조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회사와 같이 영리법인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경쟁할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의 편을 많이 들어주는 편이에요. 공공기관이라던가 공무원이라던가 뭐 이런 입찰을 보실 때는 사실상 왜냐면 영리법인은 말씀드렸다시피 구성원의 이윤 창출이 가장 큰 목적이고 그렇죠. 비영리법인은 그것과 더불어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이 같이 경쟁을 한다라고 하면 특별하게 이 영리법인이 큰 기술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비영리법인이 좀 더 접근이 쉬운 편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가. 아무래도 지원도 그쪽으로 좀 신경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법인을 설립하신다라고 해서 지원금이 나오는 제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법인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주식회사를 만드는 것도 나의 필요인 거고 협동조합을 만드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필요이신 거기 때문에 사실은 법인체를 설립한다라고 해서 직접사업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 거의 없으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지자체가 뭐 특별하게 우리는 일반 협동조합의 형태를 만들거나 한두 명도 못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뭐 가서 쉴 때 하죠 뭐. 쉴 때? 교육하고. 확실히 우리 제작이 달라. 어쨌든 그래서 그 일반 협동조합을 만약에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평창군청에서 일정 정도의 뭐 기금이 마련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협동조합을 만든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든다 하면 뭐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겠다라는 조례가 없는 이상, 있지 않는 이상 거의 지원금은 없는 편이세요. 그래서 일반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실 때에도 사실 이러한 사업적인 정리가 되게 필수적으로 필요하신 부분이신 거죠. 그게 곧 우리의 수익으로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일반 협동조합을 설립하시든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시든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 시작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라던가 이런 거에 진입을 하시는데 좀 용이한 부분은 비영리법인이 조금 더 유리하신 부분이죠. 다만 비영리법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처의 인가를 받아야지만 운영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부처에서 이건 우리 사업이 아니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계류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인가가 안 나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사업으로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실 수 없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사업 구분을 잘 해주셔서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죠.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가신다라고 하시면.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적인 목적을 띠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사이트에 경영 공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이제 의무로 들어가 있어요. 주식회사도 주주총회 하고 이제 공시하잖아요. 그런 것과 동일하게 사회적 협동조합도 본인들이 했던 조직 운영이라던가 그래서 뭐 총회를 했는지 이사회를 했는지 뭐 이러한 사항들을 다 올리게 되어 있고 우리가 사업을 했다라고 하면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이제 뭐 자본이나 자산 뭐 이런 것들로 다 이렇게 올려놓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만한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그 정도로 의무감이 따라야 되는 부분이 조금 책임감이 따라야 되는 부분이 좀 크고요. 일반 협동조합은 설립을 하시고 나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되시려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시거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으시면 조금 더 우리가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다. 영리법인이지만 왜냐면 요즘 삼성이라던가 뭐 SK도 SK는 현금화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적인 가치를 우리가 창출해내고 있다고 이렇게 선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과 동일하게
비슷하게 일반 협동조합도 혹은 주식회사도 우리가 영리법인이지만 그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다. 그래서 뭐 드론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뭐 취약계층이 좀 더 위험에 덜 처할 수 있게 한다라던가,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던가, 그러한 식으로 좀 입증이 가능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시면 일부 인건비 지원이라던가 그런 일자리 창출 지원금이 나오기도 하시고, 혹은 사업개발비 지원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지원이 되시는 편이에요. 사회적 기업은. 그리고 이제 마을 기업은 마을의 자원을 활용을 해서 마을의 뭐 지역경제 활성화라던가 이런 거에 이바지하는 그 기준을 갖추고 있다, 이 법인이. 그러면 이제 지정을 주는 거거든요. 신정을 해서 이제 심사를 통해서. 그렇게 됐을 때 마을 기업은 시설비 지원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지원 제도들을 좀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지원 제도는 법인이시라고 하시면 다 이제 접근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일반 협동조합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영업 활동을 좀 해보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 같다 싶으면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을 해보시고, 혹은 우리가 마을에 지금 지역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마을의 자산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기업성을 갖고자 하니까 마을 기업에 맞는 것 같으니 마을 기업 지정을 받으시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가시는 것도 방법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일반 협동조합은 그냥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그냥 그 법인 자체로는 사실상 뭐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공모라던가 이런 입찰에 좀 접근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좀 장단점을 두 조직 다 갖고 있어서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쪽이 좀 더 유리할지를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상 운영이 되는 구조는 동일하시거든요. 총회도 하셔야 되고 이사회도 하셔야 되고, 다만 그 운영적인 부분을 공개를 하느냐 공개를 하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공개를 한다라고 해서 막 더 투명하게 움직이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공신력을 갖고 있는 그런 쪽으로 되시는 거고요. 그 사회적 협동조합을 아무래도 그 지자체나 이런 공무원 분들도 그냥 영리법인보다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요? 많이들 말씀하세요.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만큼 그만한 책임은 더 따르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운영을 해 나갈 때 그런 의무감까지 다 가지고 가겠느냐, 아니면 그냥 우리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사업을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밟아 나가겠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도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사업이고요. 마을 기업은 행정안전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원 사업의 결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셔도 그 지원 제도를 받으실 수는 있으세요. 다만 시기가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 때까지가 한 3, 4개월 정도가 걸리다 보니까 시기가 좀 더 늦춰지시는 거고, 이제 뭐 일반 협동조합을 설립하시면 시기를 좀 더 빨리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시긴 한데, 어쨌든 부처가 돈을 줄 때는 공짜로 주지 않거든요. 그에 상응하는 그 서식들이 들어가야 돼서 그것들을 관리하실 분도 내부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 때도 서류가 저희가 9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9개가 그냥 법정서식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업을 할지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드론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뭐 몇 시간 동안 몇 차씩 교육을 할 건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뭔지, 우리가 왜 이걸 하고 싶으신지, 이런 거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좀 다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드론 강사님이 이제 해준다 그랬는데 저희가 제 생각에는 좀 편하게, 그러니까 배당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고, 또 저희가 각자 좀 사실 바쁜데 좀 두 분은 시간이 좀 어떤지 좀 어쨌든 좀 저게 있는데 부담 없이, 그러니까 거기에 뭐 인력을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받고, 네. 그 업무를 보는 사람, 사무를 보는 사람대로 인건비를 받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뭐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 있으면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이게 좀 욕심 없이 좀 이렇게 좋게, 제 생각에는 그렇게 갔으면 그냥
욕심 없이 좀 이렇게 사회에도 일정 부분 기여도 하면서 그렇게 가려 그러면은 사회적협동조합 쪽이 맞는 건가요? 제가 궁금한 건 네. 그 인건비를 충당을 하시려면 네. 사업이 어쨌든 되셔야지 인건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네,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이상 네. 우리가 다 수입이 돼서 네. 뭔가를 소득을 내야 그게 그렇죠. 인건비로 나갈 수 있는 자금이 마련이 되는 건데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반 협동조합이든 사회적 협동조합이든 동일하게 사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뭐가 더 추가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니시거든요. 사실 네.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추가를 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를 제가 지금 잘 모르겠었거든요. 교동교육은 지금 한창 막 이렇게 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수요는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로 짜여져 있고 어느 정도로 이게 한 사이클을 돌렸을 때 6개월 정도 교육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이윤이 남는지를 좀 따져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일반 협동조합은 배당이 가능하다라고 한 거지 배당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잉여금이 났다라고 해도 그거를 배당하지 않고 그냥 다음 사업을 위한 준비금으로 적립을 해서 쓰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혹은 우리가 운영을 해봤더니 잉여금은 많이 남는데 서류 작업을 해줄 사람이 없어서 사무국 인원을 우리가 한 명 고용을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그 고용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인건비로 충당을 하실 수 있는 구조로 만드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잉여금 배당이 가능하다 뿐이지 배당을 안 하고 그냥 그거를 사업을 위한 준비금이라던가 뭐 취약계층 고용 인건비라던가 이런 걸로 활용하시는 일반 협동조합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배당이 그래도 가능한 구조로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시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가셔도 되고 우리는 배당 다 필요 없다. 그냥 아예 안 되는 불가한 조직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법인체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맞으실 수도 있는데 그에 따르는 서류 작업은 더 고되실 수 있으세요. 서류가 많이 복잡하게 들어가요. 배당만 하고 안 하고의 따름이지 그 안에서 지출하고 인건비 그건 다 주고 이런 거는 똑같은 거죠. 동일하죠. 다만 왜냐면 우리가 네. 매출이 막 교육 사업도 하고 뭐 방지 사업도 뭐 받아서 하고 유지보수 사업도 받아서 하고 해가지고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1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났다라고 했을 때 그 중에 우리가 뭐 인건비라던가 뭐 급여의 성격이라던가 뭐 임대료라던가 있다라고 하시면 그 다음에 뭐 세금과 공과금이라던가 이렇게 지출될 수 있는 모든 비용들이 다 지출이 되고서도 남는 금액에 대해서 배당이 가능하신 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는 금액이 없으실 수도 있고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시면 없으신 거죠. 그리고 영원이 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법인세도 냈더니 그게 딱 맞아 떨어지면은 그 우리가 잉여로 돌릴 수 있는 금액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그 잉여를 가지고 배당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배당이 가능해도 일반협동조합은 제가 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일반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도 그렇고 사회적협동조합도 다 동일하세요. 협동조합은 잉여를 모두 다 배당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건 법정적립금을 적립하셔야 되고요. 법정적립금은 우리가 만에 하나 법인이 계속 잘 될 수도 있지만 손실이 계속 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손실이 나는 부분을 조금 더 덜 타격받을 수 있도록 법인에 좀 적립금을 계속해서 마련을 해두라는 의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혹시나 모를 손실에 대비하기 위함이고 잉여금이 났을 때 그거를 다 외부로 반출해버리면 나중에는 우리가 사용 가능한 금액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방지하고자 법정적립금이라던가 임의적립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마련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잉여가 나시면 일단은 법정적립을 적립하시고 그 다음에 남는 금액으로 임의적립 적립하시고 그 다음에 남으면 그걸 배당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배당을 하실 때도 주식회사는 내가 출자한 비율만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협동조합은 출자 배당이 가장 후순위이고요. 그에 앞서서 우리가 어쨌든 이 100만 원 정도의 매출액이 나게끔 이 선생님은 뭐 1만큼의 기여를 하셨고 뭐 3만큼의 기여를 하셨고 5만큼의 기여를 하셨고 10만큼의 기여를 하셨고 이 기여도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여도에 따라 이용실적 배당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용실적 배당을 먼저 하시고 그래도 남으면 출자 배당이 가능하신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용실적 배당도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고요. 출자 배당도 우리가 그 한계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운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이러한 운영의 부분을 공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나누시는지는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시군에서 이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이제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 이런 것까지 다 보면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은 운영하실 때 막 우리가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뭐 n분의 1을 하셨는지 알 수는 없어요. 사실 알 수는 없는데 나중에 그러한 사항들이 다 쌓이고 쌓여서 문제가 돼서 결국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러면 그때는 막 법정 싸움까지 가 계신 거예요. 이미 막 서로 소송과 고발 이 상태로 가 계셔서 저희가 어떻게 더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소송으로 갔을 때는 그 기준을 지켰는지를 보시겠죠? 볼 아무래도. 거 아니에요. 왜냐면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왜냐면 이 모든 사항이 정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작성한 정관인데 왜 그대로 하지 않고 결국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다른 조합원분들이 이의제기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면 나는 10만큼 기여를 한 것 같은데 나도 똑같이 받고 쟤는 한 번도 나온 것 같지 않은데 쟤도 똑같이 받으면 나중에는 이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엔 사람들이 만들어낸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이 없지는 않더라고요. 절대 소송으로 갈 일도 없고 가면 안 되는데 그게 꼭 사람이 꼭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보니까 그 모든 사항은 사실상 사람 간의 다툼으로 번지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돈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많이 갈등 관계가 지금도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덜 생기게 하려면 정관에 이러한 사항들을 잘 고지를 하셔야 되고 그 모든 사항들을 다 합의를 하셔야 돼요. 결국은 기준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부적인 기준을 규약이라던가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세부 절차를 마련을 해 두셔야 그나마 덜 갈등의 요소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이제 정관 만들어 놓으시면 운영하시면서 규약 조건을 거의 만들지 않아요. 그냥 아름아름 그냥 우리 5명밖에 없는데 뭐 하러 그런 거 만드느냐 막 이래서 안 만드시기도 하세요. 근데 결국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한 그 모든 사항들이 나중에 이제 맞아요. 문제의 요지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 조금 귀찮으시거나 처음에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마련을 해두시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있으신 거고 뭐 일반 협동조합이든 사회적 협동조합이든 연애 한번 주식회사도 주주총회 하잖아요. 그래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연애 한번 총회라는 것들을 진행해 주셔야 되고 총회를 하실 때 임원 선출이라던가 뭐 변경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1년에 한 번씩 계속 변동사항이 발생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년에 한 번씩 발생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변경되는 모든 사항은 변경 신고와 변경 등기의 대상이 되세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등기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시군에 일반 협동조합이다라고 하시면 시군에 우리가 이러한 사항들이 변동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등기를 새로이 하셔야 되는 거고 신고 사항을 새로이 하셔야 되는 게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도 뭐 이사장님이 변경되시거나 하시면 인가 확인증이라던가 뭐 신고 확인증에 이사장명칭 다 들어가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 다 변경이 되니 다 새로 받으셔야 되는 작업들이 있으시고 그래서 사실 행정적인 작업들이 아예 없으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챙기실 수 있는 분야 안에 계시는지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주시긴 하죠. 아무래도 서류 작업들이 좀 많은 편이긴 하죠. 사실 법인세 운영하다 보면 주식회사도 아마 공부하실 거예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으시면 그래도 이제 우리의 증빙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시지 않으셔야 되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하신다라고 하시면 뭔 사업을 가져올 때도 심사 증빙자료 네, 이런 거 다 평가를 받아가지고 신뢰를 얻어야지 뭐 네네네. 사업도 가져올 수 있는 거지. 나중에 뭐 공모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도 뭐 재무상태표라던가 손익계산서라던가 우리가 뭐 법인 등기부등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운영 기록 있는데 이런 거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수입 그래서 기출. 좀 잘 마련을 해주시는 작업들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그러신 거고 다른 사람들은 조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 협동조합은 최소 5분이 모이셔야 설립이 가능하신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최소 인원은 꼭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고 이 5명의 인원은 다 이제 발기인이 설립동의자 명부라는 걸로
신청하실 때 들어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5분은 마련을 해주셔야 되고, 보통은 5분 중에 최소 4분이 임원이 돼요. 저희가 임원의 정수라는 최소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해서 3명 이상의 이사, 그러니까 이사가 2명이 생기겠죠. 이사장 포함해서 3명 이상의 이사니까. 그리고 1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최초에 설립하실 때 4명의 임원이 형성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5분밖에 없다라고 하시면 뭐 4분으로 그냥 최소 정수를 맞춰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5명밖에 없는데 우리 그냥 5명 다 하자라고 해서 5명 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만 우리가 이사가 된다, 뭐 임원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봤을 때 거기에 다 등재가 되는 임원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뭐 인감증명서라던가 뭐 인감도장이라던가 뭐 주민등록 등수본이라든가 이러한 개인적인 서류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내실 때 좀 너무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도 계셔서 내가 이 사람들 뭘 믿고 이거를 다 내주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간혹. 그러면 또 임원을 다시 선출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것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이 법인체도 이제 조합원으로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된다 하면 거기에 이제 좀 필요한 부품을 하시는 다른 협동조합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주식회사라던가 이런 데들도 들어오실 수 있는 거고요. 이 개정사항은 어떤 개정사항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사실 저희 아주 간략하게만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는 원래 협동조합 연합회라고 하는 거는 일반 협동조합끼리의 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끼리의 연합회 이렇게밖에 저희가 설립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종 협동조합 연합회라고 해서 다른 협동조합 유형도 서로 같이 모여서 연합회를 만들 수 있게 법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종협동조합 연합회는 고러한 걸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11페이지에 2번에 나와 있는 게 저희가 아까 제가 일반 협동조합은 신고 수리를 받기까지 제출하시고 나서 20일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보통 그 20일을 지나거나 뭐 60일을 지나서도 사실 통지하지 않고 저희가 계속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었어요. 그냥 관례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막아버리고자 신고수리 기일이라든가 설립인가 기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하지 않으면 그 기일이 지나면 즉 20일이라든가 그 60일의 기간이 지나버리면 통지 없이 그럼 이제 그냥 인가 간주된 걸로 우리가 보겠다. 혹은 신고 간주된 걸로 보겠다. 이렇게 되시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런 사례는 없었어요. 사실은. 그냥 없었고 그러한 내용이고요. 12페이지 3번 우선출자 제도는 협동조합의 내부자금 확충을 위해서 잉여금 배당의 우선가치를 가지는 우선출자 발행 근거를 신청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회사도 우선출자제 이런 게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과 비슷한 요건이신 건데 이 우선출자 제도를 하시려고 하시면 경영공시가 필수 사항이시고요. 그리고 그 부채 비율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일정 기준치 이상 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조금 요건들을 갖추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립 당시부터는 하실 수가 없고 설립하시고 나서 이제 경영공시 이용하시고 진행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협동조합이 법인체의 성격상 누가 책임을 지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표가 있기는 하나 그 대표가 다 책임을 지는 구조는 아닌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은행이나 이런 데서 대출을 내주기가 애매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대출이 잘 안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자본 합충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우선 출자 제도를 통해서 조금 마련을 해라 라고 해서 내려온 건데 아직까지 강원도에서는 하시는 분은 부르셨어요. 저희가 요건 검토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장조차 이제 불가한 상황이십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경영공시 기한 연장이고요. 원래 경영공시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고 3개월 이내에 해주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보통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보니까 12월 31일 지나서 3개월 이내니까 3월 말 전까지는 정기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경영공시까지 완료를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3월 말에 법인세가 나오시잖아요. 확정돼서. 그래서 이거는 기일적으로 좀 뭔가 맞지 않다. 우리가 지금 결산 자료를 경영공시를 해야 되는데 법인세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결산 자료를 뭐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시면서 경영공시 기한이 한 달 정도 더 연장이 되어서 4월 말일까지로 연장이 된 그러한 상황이시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 협동조합에 대한 관리 감독,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좀 강화하겠다. 그래서 좀 더 잘 운영되는지 확인을 하겠다.